just for you. Welcome to my world. 10번째 물건입니다. 충주지원의 2024-3184호입니다. 여기 보시면 충주시 화암동의 2종 일반 주거지역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무허가 건물 제외 강제 경매로 토지만 경매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겠습니다. 감정 가격이 얼마죠? 3억 8,700이죠. 얼마까지 떨어졌죠? 8,100만 원까지 떨어졌죠. 법정 시장권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축물은 착공하는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무허가로 지어진 것인데 이 땅을 상속을 받은 걸로 봤을 때는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같았기 때문에 법정 시장권은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낙찰을 받으면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것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하면 되는 거죠? 강제경매 청구 금액이 2,800이죠. 그러니까 3천만 원 정도를 보면 이 사람은 이걸 취하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한테다가 자기가 갚으면 우리한테다가 한 500 정도를 주고 취하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3천만 원을 갚을 돈이 없어서 우리가 잔금을 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현재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뭘 청구하죠? 철거와 지료 소송을 하게끔 되면 상대편에서는 법정시장권이 있다고 주장할 겁니다. 법정시장권이 있다고 주장하면 또 법정시장권 인정이 되니까 지료를 달라. 하게끔 되면 지료가 감정가격이 얼마죠? 3억 8천이죠. 우리는 9천 주고 낙찰을 받고 3억 8천에 대한 이자를 받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라 그러면 3배를 내면 10%의 이자를 받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받을 수도 있고 건물을 이 사람이 나 돈이 없으니까 내 건물 좀 사줘라 이럴 수도 있겠죠. 건물 사줘라 하면은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건물을 주고 산 것은 500만 원 이상 주고 사본 적은 없습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이상 큰 돈을 줬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우린 전부 다 뒷판에 낙찰받고 1,000만 원 주고 산다 그러면 얼마를 주고 낙찰받은 거죠? 1억 주고 산 거죠. 근데 감정가가 땅값이면 얼마죠? 10억 8천이죠. 그러면 10억 8천짜리를 공인중개사한테다가 2억에 팔아달라고 하면 팔릴 것 같아? 안 팔릴 것 같아요? 그러면 무허가 건물 팔아요? 못 팔아요? 이게 핵심은 이 무허가 건물을 사는 방법이에요. 보면. 제 이제 개발 강의를 들으신 분은 알 수가 있을 텐데 몇 페이지를 보시나 하면은 76페이지 보십시오.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신고할 때에 건축물 관리장이 있거나 없거나 관계하지 않고 건물을 매매를 할 때는 매매 계약서를 쓰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게끔 돼 있고 무허가 건물도 계산세를 내게끔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건물의 등기부등본이 뭐에다 쓰는 물건입니까? 건물 등기부등본이 뭐에다 쓰는 물건이죠? 아니지. 주인이 누구라는 걸 취하는 것이 건물 등기부등본이 누구, 철수로 돼서, 철수가 주인이구나. 이거 말고 하는 것은 설정이 돼 있거나 뭐 할 때 쓰는 것이지, 내가 설정도 안 한다고 할 때는 그냥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다. 내가 전세를 들어가려면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려면 뭘 떼봐야 돼? 등기부등본. 선물을 살려면 뭘 떼봐야 돼? 등기부등본을 내. 등기부등본은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가 등기부등본이에요. 그러면 등기부등본이 없으면 주인이 누구라는 자료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자,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 건물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무허가 건물도 쓰면은 뭘 내게끔 돼 있죠? 신고를 하게끔 돼 있죠. 그러면 어느 번지의 지상 건물 얼마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계약서를 썼으니까 건물을 샀다고 신고해야 돼. 신고 안 하면 법에 걸립니다. 그러면 충주시청에 가서 내가 이 건물을 샀습니다. 건축물 과정이 없는데 내가 무허가 건물 샀습니다. 그래요? 얼마를 주고 사셨어? 500만 원이요. 그래요? 그럼 500만 원 샀으면 1%, 1.1% 취득세 내세요 그래요? 그럼 내가 취득세를 냈죠. 누가 냈죠? 산 사람이 냈죠.
그러면 등기부 등본이 없어도 주인 취득세를 냈다는 얘기는 주인이죠.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이 없어도 취득세 영수증을 주면 주인이야. 취득세를 냈으니까 그다음에 뭐가 나와요? 재산세가 나오죠. 무허가 건물도 재산세 나오거든요. 재산세 내오게끔 돼 있습니다. 취득세 내고 뭘 내죠? 재산세 내죠. 무허가 건물도 취득세, 재산세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이 없어도 취득세를 내고 재산세를 내면서 내가 주인이라는 게 나은 겁니다. 등기부 등본이 있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아? 등기부 등본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건축물 관리자 있으니 등기부 등본 만들어줍니다. 건축물 관리장 왜 만들었어요? 건축물 관리장은 건축법에 맞게 사용하라고. 왜? 건물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주택을 썼다가 행정부로 쓰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건축물 관리장은 뭐 하려고 만드는 거야? 그 주인이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규제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장이 있어야지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만들어줍니다. 건축물 관리장이 없으면 등기부 등본 안 만들어줘요. 지금 우리는 등기부 등본의 주인이 누구라는 걸 알았죠. 근데 내가 건축물 관리장은 없어도 주인이 내 거라는 걸 만들어줬죠. 그러니까 건축물 관리장이 없으니까 내가 이 주택을 샀다가 신규로 만들어도 위반한 게 있어 없어? 관리장이 있으면 위반이죠. 위반한 거 하려고 이해강제금 내라 그래요. 없으니까 위반한 게 있어 없어?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아? 아니 뭐냐면 건축물 관리가 없으면 주인이 누구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게 장점인 거예요. 근데 재산세를 내면서 내가 주인이라는 게 인정받았죠. 있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아. 자, 여기 보시면 노무현 정부 때 부허가 건물도 매매 시 필요한 서류. 내가 취득록세를 낸다고 하고 되면 무허가 건물 계약서 갖고 오라고 그래요. 어떻게 계약서? 계약서 쓰는 게 있습니다. 매매 계약서, 매도인이 미등기 건물 이전 신고시, 매수 인거지. 그러니까 이 두 개만 계약서를 써갖고 대출하게끔 되면 세무서에서 취득세 내고 재산세 내므로써 등기부등본이 없어도 내가 주인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건물 무허가 건물을 내가 사서 공인중개사한테다가 땅하고 건물 팔아주시오 그러면 건물 주인 중개사가 무허가 건물이네 내 무허가 건물입니다. 제일 먼저 중개사가 모르게 재산세 냈습니까? 예 재산세 내고 취득세 등록했습니다.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가져오십시오. 가져온 거 보면 땅 주인이 재산세 취득세 내고 등록세 냈죠. 취득세 내고 재산세 냈죠. 주인이라는 게 나오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팔을 때도 아, 이 건물 주인이 누군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매매 이렇게 매매 가서 이대로 또 써서 하게끔 되면 그 사람도 뭐 취득세를 내고 재산세가 나와요. 그 사람도 계속해서 주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건물이 없는 걸 가지고 걱정하지 말아야 되냐. 자, 이것도 걱정하는 거죠. 무허가 건물을 갖고 있으니까 건축가에서 와서 너 왜 무허가 건물이 있냐? 왜 그걸 돈 내놔라? 나와야 안 나와요. 모든 범죄는 뭐가 있다? 공소시효가 있다. 건축법에 의해서 무허가 건축물은 5년입니다. 공소시효가. 근데 행정기본법에 보면은 공소시효는 물론은 경찰이 하는 거고 공무원도 무허가 건물을 행정기본법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이 뭐 돈을 매기는 게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행정기본법이에요. 행정기본법도 제척기간이 5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문이 지어진 것이 5년 이상 됐다 그럴 때는 행정기본법에 의해서 제척기간이 끝나고 공소시효도 뭐야? 끝나는 겁니다. 이기 때문에 지금 그 많은 무허가 건물을 팔고 살고 있어도 어느 누구도 지금 그거를 철거해라 공무원이 와갖고 해라 하지 못하는 이유가 공소시효가 지났을 때입니다. 근데 만약의 경우에 공소시효 하기 전에 건축물 관리된 무허가로 만약에 자기 마음대로 용도 변경을 했다 할 때는 건축물 관리자가 위반 건축물을 하게끔 되면 위반 건축물을 옮겨놨다니 공소시효라는 게 점절 조치고 끝나야 되는 거거든요. 건물을 다 지었으면 끝났는데
고치라고 위안건축이라고 고치라고 명령서가 나왔는데도 안 고치고 있으면 그건 범죄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인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않고 사도 되는데 얼마짜리를 얼마 주고 사는 거죠 지금? 3억 8천짜리를 8,100만 원 샀어요. 120만 원 받고 매달 이런 거 내가 골라두는 게 내가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관한 법률만 조금만 잘 알게끔 되면 아무리 지금 그 부동산 경기가 낮다고 하더라도 돈이 되는 부동산은 반드시 있어요. 주식 투자하시죠. 그럼 주식 투자하는데 오늘도 사면 올라가는 주식이 있어 없어? 있죠. 어떤 건지 잘 모를 뿐이야. 어떤 게 올라가고 어떻게 내려가는지. 근데 부동산은 이미 가격이 왜 떨어진 거야. 떨어진 건데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이런 것은 이번에만 해서 다음 달에 오면 또 있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참지 말라. 무진 흥계하고 욕심내지 말라. 느긋하게 충분히 권리구성을 보시게끔 되면 여기 뭐예요? 이게 압류가 가장 기본인데 이게 압류가 되고 설정도 없죠. 설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이다 보니까 설정을 안 해주고 더 남겨준 것 같아요. 라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취하될 확률이 90% 이상 됩니다. 취하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이래도 벌고 저래도 벌는데 취하가 되면 한 500만 원밖에 못 벌지만 취하 안 되면 5천만 원 이상 벌습니다.